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17회 자기개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트렌드 및 마케팅, 여행에 관심이 많은 젠젠입니다. 네, 저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저는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마크입니다. 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폴스입니다. 저는 심리학과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이제 날씨가 풀려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다들 따뜻해진 한 주 동안 무엇을 하면서 보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봄이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의왕시에 왕송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사람이 극히 적은 곳으로만 다녔는데 벌써 개나리나 벚꽃 같은 게 지금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힐링하고 왔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밤에 소양강댐을 돌 수 있는 자전거 길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밤에 야간 라이딩을 했었습니다. 한 4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딩이 끝나니까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그래서 밤 한 8시 반 이쯤에 시작했는데 12시가 다 돼가지고 집에 갔었는데 사람도 진짜 한 명도 없고 되게 좋았어요. 밤에 자전거 타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새로 생긴 거예요? 아, 원래 있었어요. 그 버스 타고 엄청 올라가면 꼭대기 있잖아요. 아, 네. 거기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KTNG 거기 네, 공원 있죠? 상상마당. 네, 거기에서 시작하는 자전거 길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글로 해서 이제 소양강 댐, 의왕호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없는 밤을 선택해서 돌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뭐 학교 출근하고요. 안 가는 날은 책 읽고 요즘은 달리기 좀 하고 있는데 집 앞에 이제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 달리기 하고 있는데 되게 좋고 요즘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뛰면서 이제 그 시간만 나오다 보니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벚꽃이나 목련이나 이런 것들도 지나가면서 보고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넷플릭스 소개하는 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제작비 든 작품을 제가 잘 몰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아스달 연대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등산했거든요. 요즘에 주말에 등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만이산 갔다 오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북악산 갔다 오고 다음 주에는 관악산 등산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헬스를 매일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산을 다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연과 약간 함께할 때 이게 그냥 기분 탓인지 몰라도 그 후에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뭔가 피부도 좋아지고 뭔가 모든 게 맑아진 느낌이랄까? 마크님은 원래 피부가 좋잖아요. 아니요, 저 원래 좋았지만 네, 안 좋아졌는데 더 좋아지려고? 아니, 다시 원래대로 좋아지려고. 네. 다들 되게 자연과 함께하는 한 주였네요. 저는 딱히 뭐 멀리 나가지는 못하고 제가 신촌에 살잖아요. 근데 신촌 거리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또 예뻐요. 벚꽃이 이렇게 사이드로 쭉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좀 걷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평소보다 더 멀리 있는 카페를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잠깐의 그 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제 댓글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되게 의미 깊었던 좀 재밌었던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저의 유튜브 채널 도라젠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유튜브에 알람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팟빵 오로지 듣다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라고 네, 그렇게 달아주셨어요. 네. 왔어요 하고 되게 귀여운 이모지랑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리버풀 도토리님이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되게 너무 놀랐어요. 그냥 오로지랑 제 유튜브가 이렇게 연동이 된다는 거에 너무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만두구님이 팟빵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넷플릭스 편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다양한 작품 추천도 감사합니다. 오로지 다 챙겨 듣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정말로 이분은 저희 방송 매번 들어주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필 넷플릭스 편에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근데 넷플릭스 편이 되게 재밌다고 그냥 주변 반응이 되게 핫했어요. 진짜 공룡 이런 것 때문에? 뭐 맞아, 맞아. 좀비 이런 것 때문에? BGM도 있고 쏠쏠. 뭔가 그 시기적절한 아이템이었던 것도 같아요. 다들 집에만 있고 맞아요. 넷플릭스도 많이 보는데 이게 딱 주제로 뜨니까 뭐 재밌는 거 추천도 받을 수 있고 되게 유용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애청자인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다.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되게 재밌게 잘 들으셨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오티스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어머니 오티스 보면 나폴스님의 강추 넷플릭스 프로그램 오티스. 놀라실 텐데. 저희 5명은 하나의 공통 주제를 선정하고 한 주씩 돌아가면서 각자 개인 주제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통 주제는 취미입니다. 마크님의 팟캐스트를 시작으로 난나님의 책으로 떠난 취향 탐방, 노이만님의 종이 접기, 그리고 저번 주에는 나폴스님의 핫한 넷플릭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공통 주제 취미의 마지막 주제로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 개발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대상은 2030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공통 주제가 취미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난나님은 스스로를 취미 부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취미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취미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취미가 딱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취미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주제로 정한 자기 개발과 취미의 경계가 좀 불분명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취미라고 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또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취미의 정의와 자기 개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취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이번을 계기로 취미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게 해봤어요. 난나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딱 공통주제 취미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혼란이 와가지고 매주 제 취미는 뭘까요? 제 취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취미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이라는 것. 취미의 과정과 결과물 그 어떠한 것에도 타인 혹은 사회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취미가 없었던 사람인데요. 취미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약간 인생을 꽤나 재밌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반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즐겁고 만족스러우니까 딱히 취미라는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제가 코로나라고 말을 했냐면요. 코로나를 통해서 제 취미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것 같거든요. 저는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거나 맛있는 거 먹는 그런 활동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그 활동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재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이제야 제 친구들이 제 취미였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 취미가 이제 친구들과 노는 것? 약간 흐지부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놀 때 제대로 노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었는데 왜 제가 누군가가 취미를 물어봤을 때 내 취미가 뭐다라고 말을 못했을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취미라는 워딩이 뭔가 좀 거창해야 할 것 같은 위압적인 느낌을 내재하고 있어서 어디 가서 내 취미는 뭐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모순적이게도 우리 사회는 모두 응당 취미가 있고 있어야 한다는 걸 좀 전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자기소개서에 취미를 적는 칸이나 너는 취미가 뭐냐라고 묻는 기본적이라고 여겨지는 질문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취미가 있으세요? 라고 묻는 게 바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꾸준히 할 수 있고 뭔가 나만의 취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당연히 취미가 있고 있을 것이고 취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취미는 좀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없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회가 암묵적으로 이래야 해, 저래야 해 강요를 해왔던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는 행복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말 자체도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요. 다양한 걸 해봐야 하잖아요.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 역시 힘든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걸 해보려면 시간도 들고 또 돈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역시 뭔가의 사회적 강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사는 삶보다는 싫어하는 일들을 끝까지 죽어라 안 하면서 사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오로지에서 공통주제를 취미로 잡은 이후에 들었던 제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의 과정들이었는데 오로지 여러분들은 취미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 어떤 우리 공통주제 취미에서 제일 젠제님이 고민이 많았던 게 마크님도 그렇지만 마크님과 젠제님은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효율성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그 정도의 효과 또는 그 이상을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취미는 약간 그 빈 시간에 소일거리로 시작을 해서 뭔가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은 또는 시간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건 아닌 약간 그 즐기는 것 자체 그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과정 자체에 방점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취미는 특기랑 구분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결과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기는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하는 거 대비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건 좀 특기고 결과물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 그게 좀 더 취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 저런 거에 왜 저렇게 시간을 쓰고 집중을 하고 좋아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사실 취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뭐가 나에게 있어서 취미일까 생각해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취미가 아닐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좀 더 깊게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 주제가 또 자기개발이잖아요. 저는 자기개발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항상 약간 강박처럼 자기개발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취미도 약간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취미가 저한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자기개발을 하는데 조금 재밌게 하는 게 취미가 아닐까라고 저한테 생각을 해요. 제가 취미 소개할 때 제가 팟캐스트가 취미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팟캐스트 들으면서 저는 지식을 얻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개발 하는데 재미있으니까 제 취미고 제가 저번에 넷플릭스 편에서도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 안 보고 제 전공인 정치와 관련 있는 그런 드라마들 보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재밌는데 또 조금이나마 지식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취미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젠제님 얘기를 들으면서 취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라고 하는 게 되게 전 의외였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취미라는 게 약간 스위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 모드로 하다가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딱 이제 버튼을 끄고 이제는 바깥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고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쉬든 아니면 책을 읽든 뭐 애들이랑 술을 먹든 이런 의미의 거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서 저는 취미는 그냥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요즘은 취미마저도 약간 스펙처럼 돼버리고 취미가 뭐야? 야 잠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러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안타깝다는 마음도 좀 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은 스위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모든 거를 일 모드로 만드는. 그 둘이 누구예요? 정확히 네, 얘기해주세요. 마크님과 젠제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일 모드를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저 버튼이 있어가지고. 두 분을 보면은 모든 게 일이어야지 조금 더 재미를 오히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이 아닐 때 오히려 이거 해서 뭐가 나오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정말 다른 사람인 걸 느끼네요. 노이만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난나님 생각을 굉장히 그게 아니고 난나님이 봤을 저 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나님이 봤을 때 노이만님은 이제 버튼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지 물어본 거였어요. 저는 일과 실무를 좀 구분하시는 분이 아닐까.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이랑 취미랑 많이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일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하루에 제가 쏟을 수 있는 의지력이라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취미를 통해서 회복을 안 하면 그 다음날 제대로 제가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구분을 치는 편입니다. 저는 난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저와 마크님은 약간 워라밸 자체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분들은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어떠한 특정 직업이 있으신데 뭔가 워라밸이라고 하면은 워크랑 라이프가 딱 구분되어 있고 이분법적인데 마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워크가 라이프고 라이프가 워크인 약간 그런 경계가 너무 불분명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 신조어까지 나왔어요. 이제 워라벨이 아니라 워라인이라고 Work and Life Integration이라고 워크와 삶의 통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워라벨 추구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워라인을 추구하고 있대요.
인생처럼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뭐 이런 식의 구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단어는 요즘 단어를 참 많이 만들더라고요. 신조어들. 전 그거 너무 싫어하는데 워라불이라고 한대요. 워라불이요? 워크랑 라이프랑 이제 블렌딩 한다고. 섞는다고.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다르겠지만 취미가 마치 일처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저는 뭐 그렇게 하면은 사실 더 의미를 많이 추구하고 뭔가 꽉꽉 차여진 삶을 산다는 기분을 느낄 수는 있는데 여전히 번아웃이라는 현상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전 그래서 비우는 시간은 좀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제 자체가 워낙 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블렌드 저는 못 섞을 것 같네요. 좀 추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방학 때 애들한테 이제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방학 숙제를 안 내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컴플레인이나 이제 뭐 옆반에서 뭐라고 해요. 선생님 왜 선생님 반에는 숙제를 안 해가지고 옆에 애들은 우리 반만 뭐라고 하게 하냐. 그래서 이제 방학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방학이 이제 비우다라는 뜻인 거예요. 베이켄트 아니에요? 베케이션 해가지고? 그거에 더 어원이 더 어근이 또 따로 있는데 어원 있구나. 그래서 그 어원이 뭐냐면 결국 방학이라는 게 비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았죠. 그 논리를.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방학은 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휴일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마치 비우라고 하는 것처럼 뭘 또 하거나 하려면 좀 비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취미를 약간 비우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붙이자면은 이번 사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저는 이런 게 좀 보여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막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고 막 활발하게 했던 사람도 강제 감금이 됐잖아요. 쿼런틴 막 6일차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인형놀이를 한다든지 뭐 되게 쓸데없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밈 같은 게 이제 올라오는데 아이들 교육할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심심해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른들이 애가 힘들어하고 찡얼찡얼 되니까 바로 이제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 주거나 뭐 학원에 보내거나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빈 시간을 없애버리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린 아이들은 심심해야 돼요. 그리고 심심하고 지루할 때 뭔가 또 새로운 본인만의 생각을 한다든지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빈 시간을 못 견뎌 하는 아이가 돼버리면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나 ADHD까지도 간다는 글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빔이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을 취미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열정적인 취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저한테 있어서는 취미가 자기 개발하고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뭔가 자기 개발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취미라고 하면은 방금 뭐 팟캐스트나 넷플릭스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취미라고 하긴 좀 애매할 수도 있어도 명상이나 책 읽는 거나 아니면 주말에 등산 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자신의 개발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더해서 이제 운동하는 것까지 하면은 제가 일 외에 하는 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또한 이제 제 자신을 개발시키는 거에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취미를 항상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나를 개발시킬 수 있는 거를 좀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기 개발을 어떻게 볼 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일을 끝나고 왔는데 제가 취미로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 토익을 해야 돼. 이게 내 자기 개발이고 내 취미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만약에 갔다 와서 외국인들이랑 놀려고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하는 활동에 보다는 그 활동의 의미 부여를 좀 구체적인 결과물이나 목적을 띠는 순간 이제 자기 개발이 될 것 같고 그냥 쉼이나 이런 걸로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운동이 취미일까요? 사실 취미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데 취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요? 제가 이제 취미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일 외에 하는 것들이 그건데 저는 사실 취미를 딱히 두진 않거든요. 취미는 뭐다 해서 취미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진 않는데 일 외에 하는 게 저는 그냥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취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운동은 취미죠. 아니 이게 자기 개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취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이게 정말 달라요. 여기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취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취미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운동이 취미인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점점 내 몸이 좀 더 건강해진다든지 몸이 바뀐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만족을 느끼고 더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 개발도 내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그거에 만족을 느끼고 재미를 붙이고 그런다면은 그것도 사실 저는 조금 더 쓸데없는 일에 시간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은 약간 저는 이제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쓰는 취미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더 성장형 일을 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개발도. 난나님 말씀에 일단 동의하고, 제가 아까 운동이 취미가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저도 사실 이제 운동을 하는 목적이 그 결과물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점점 나아지는 제 몸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운동하는 그 과정은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정말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든데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버텨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그 느낌은 너무 좋지만, 그래서 약간 취미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스스로.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그 웨이트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행복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서 자기가 성취를 했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몸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면은 취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가 몸을 만들어서 스스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한다, 이러면은 저는 이 기준이 정말 확실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무인도에 가서 내가 이걸 아무도 없는데 할까? 라고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무인도에 가서도 운동을, 웨이트를 할 거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텐데 그냥 변해가는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행복을 느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이게 취미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자기 개발도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성취감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기 개발은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럼 저는 취미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꼭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기 개발의 사전적 의미는 잠재하는 자기의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이라고 합니다. 자기 개발이 이제 붐이에요,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자기 개발이 굉장히 핫한 키워드고 이미 그들을 타겟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출시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기 개발이 붐이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워라벨이라는 키워드가 핫하게 떠오르면서 일은 일,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는 인식이 크게 자리 잡은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 지금 회사가 야근, 회식 등으로 개인의 퇴근 후 삶까지 속박하려고 한다면 꼰대 회사, 꼰대 상사라고 질타를 받는 요즘의 트렌드죠, 사실. 이러한 이유들로 업무가 끝난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기에 스스로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이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또한 이러한 자기 개발이 핫하게 떠오르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큰 이유로는 저희가 1화 때 다뤘던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 업글 인간에 대해서 다들 기억을 하시나요? 업글 인간은 김난도 교수의 저서인 트렌드 코리아 2020의 10대 소비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타인과의 경쟁과 성장보다 스스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기 개발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화려한 성공이 아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자신을 목표로 합니다. 소박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죠. 업글 인간은 자신의 건강과 취미, 여가 활동, 지적 성장을 위한 소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자기 개발 트렌드가 더욱이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트렌드에 제가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업글 인간은 단순히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중요시하는 미코노미의 소비자로서 먼 미래보다 지금 당장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원하는 소확행의 신봉자들입니다. 즉 이들은 성장의 목적지가 비좁은 성공 관문을 뚫는 스펙 쌓기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매일매일의 성장입니다. 즉 오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업글 인간에 해당하시나요? 제가 궁금한 게 소확행의 신봉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업글 인간이. 근데 이 소확행이라는 개념이 저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소확행인데 이런 게 보통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소확행은 사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옛날에 젠젠이 말씀하셨듯이 뭐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신다던가 그런 게 소확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의 소확행을 하는 사람이 업글 인간이라고 한다면 전 아닌 것 같고 그냥 반대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에 희열을 느낀다고 하는 게 업글 인간이라고 하면 전 맞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경우에 업글 인간이 해당하는지 전 헷갈려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마크님이 말하신 것 중에 후자가 업글 인간이 맞는 것 같아요. 소소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좀 더 치중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매일매일 성장하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업글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업글 인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확행이라는 게 확실한 행복이니까 그거 하면서 성장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소한 거에 하루의 목표를 두고 그걸 하면 기분 좋다. 내가 이걸 이뤘구나.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저는 헷갈리는 게 그 소확행이라는 개념이 뭔지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너무 되게 원대한 꿈, 팟캐스트를 통해서 엄청 높은 최고의 베스트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한두 명이 늘어났어. 누가 댓글을 달아줬어. 와 너무 기분 좋아. 마크님은 100% 소확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우리 중에서 댓글 하나 달리면 바로 캡처해서 저희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이런 게 소확행인 거예요. 맞네요. 맞네요. 섞여있지 않아요 마크님은? 원대한 꿈을 그러니까 목표로 하고 둘 다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쵸. 마크님은 업글 인간이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소확행과 업글 인간은 어떤 거냐면 그 예전에 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예컨대 뭐 1년 안에 1억 모으기.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해요.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목표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거기에 집중시키는 사람이었다면은 소확행이자 업글 인간은 그런 거대한 목표보다는 조금 더 작지만 확실한 목표들을 두는 거죠. 아파트 사기 이게 아니라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뭐 근육 5kg 정도 늘리기 뭐 이거라든지 아니면 뭐 매일매일 1시간씩 조깅하기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시 뺏겨 쓰기 이런 거를 하면서 조금씩 자기도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성공의 경험도 쌓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을 더 느끼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구분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 여담인데 저 매일 아침 명상하거든요. 요즘에 거기서 정말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소확행 하시는 업글 인간이시네요. 마크님은. 업글 인간에 대해서 헷갈리셨다기보다는 소확행의 개념에 대해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쵸? 노이마님은 그런 자신이 업글 인간인 것 같으세요? 네, 저는 항상 오전에 한 2시간 반 정도를 이제 출근하기 전에 그 시간을 비워놓거든요. 제가 그 시간에 뭐 하냐면 오전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제가 6시면 집을 나가요. 그래서 회사에 도착하면 오전 한 6시 반이 돼요. 그러면 회사 일을 시작하기까지 한 2시간 반 정도가 남는데 저는 그 시간에 이제 아침에 가장 이제 집중이 잘 되고 이제 가장 뭔가에 몰입하기 좋은 시간대에 저는 그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거를 많이 푸는데 예를 들어서 뭐 IQ 테스트 비슷한 문제를 푸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 특성상 제가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통해서 하루하루 제가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이 느끼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은 저도 업글 인간인 것 같아요. 난나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업글 인간이기보다는 약간 욜로 같아요. 업글 인간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매일매일 성장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나에 꽂히면 한 2주? 한 달은 그것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게 살짝 안 꽂히고 다른 거에 꽂히면은 좀 이렇게 바꾸고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하는 것 자체에 좀 더 방점을 둬요. 그래서 저는 업글보다는 좀 욜로이지 않을까. 저는 업글형 인간인 것 같은데 사람은 다 성장하잖아요. 어제와 내가 다르고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점점 망가지고 있어. 내가 나이 들수록 나는 점점 삶에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제의 시간이 지나갔고 오늘 누굴 만났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성장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걸 업그레이드로 본다면 당연히 업그레이드 인간인데 하루의 성장을 좀 추구하는 편이지만 저를 꼭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강해서 책을 읽든 아니면 책을 쓰려고 하고 지금도 책은 쓰고 싶어 하지만 남들한테 이걸 과시하려고 아니면 알리려고 했던 그런 업글형의 인간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삶을 사니까 너무 즐거운 삶을 사니까 점점 약간 버전업, 업그레이드라기보다 약간 좀 더 넓어지는 느낌,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결론을 말하면 업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자기 개발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기 개발 열풍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혹시 자기 개발 강박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나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을 느끼는 것입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의 84.2%, 즉 직장인의 10명 중에 8명이 평소 자기계발 강박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의 2030 직장인들은 어릴 때부터 경쟁을 내재화해온 세대라 시간이 나는 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큰 편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개발 열풍의 기저에는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생존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52시간제가 삶의 여유를 갖고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자는 정책적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달리 직장인들의 발걸음은 학원, 스터디 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유 시간이 생기자마자 이제 이직, 승진 등의 성취를 위한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고 있는다는 것이죠. 취직 이후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가만히 있으면 불안함을 느껴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업글인간이라는 신조어 역시 이러한 자기개발 강박증에 대한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직장인들의 자기개발 이후에는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이직하기 위해가 67.7%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직장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가 38.3%,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위해가 3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가 그렇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기 개발 강박증을 느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이런 자기 개발 강박증이 생기게 된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또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아간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하루 종일 정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끝내지 못하고 집에 와서 그런 채로 다른 이제 자기 개발 같은 걸 하려고 했을 때 자꾸 이제 직장에서 제가 끝내지 못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일은 직장일대로 못 끝내고 자기 개발은 또 자기 개발도 못하는 이런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끝내지 못했던 일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요. 기록으로 남기고 이거를 내일 해야 할 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이 정도면 됐어. 오늘 내가 회사에서 한 일은 끝났어. 이렇게 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집에 와서 뭘 하면 더 집중해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저는 강박증을 좀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개발 강박증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이 있어요, 많이. 저도 알아요. 모두가 알아요. 왜 있냐면은 저는 정말 스스로 불안해요. 특히 어떨 때 불안하냐면은 내가 약간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정말 불안해져요. 그냥 불안해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힘든 게 군대에 있어서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깝고. 그게 너무 싫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여하튼 저는 자기개발 강박증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저는 이걸 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이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본성이 좀 극대화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인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좀 어렸을 때 약간 20대 초반에 한참 여행에 빠졌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자꾸 미래만 보면서 뭐 열심히 살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한때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막 이러지 말자 뭐 집착하지 말자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제가 니체를 읽으면서 바뀌었거든요. 니체가 뭐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니체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의 의지라는 게 있어요. 니체가 뭘 말하냐면은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모든 욕망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 아니라 존재를 넘어서 초월을 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니체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힘의 의지라고. 그래서 인간 본성 자체가 그냥 생존을 목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가 자꾸 나아지고 성장하고 내가 조금 더 초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를 니체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읽고 나서 나는 자기개발이 나는 이렇게 내가 성장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게 강박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니체가 말하기로는 이게 인간이 본성이라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난 이때 행복하네? 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이게 나구나 그러면서 그냥 자기개발을 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 경쟁을 굉장히 많이 어떤 교육적 도구로 썼잖아요. 메시지는 항상 똑같았어요. 조금만 더 해봐. 더 나아질 수 있어. 그러면 더 나은 다음 목표가 나타나고
그럼 그 목표를 했다고 또 끝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는 항상 새로운 목표들이 계속 왔어요. 저는 사실 그 목표를 이루는 계단을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되게 잘 올라가는 편이었고 또래에서 항상 어느 정도는 성취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걸 저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끝없이 이어진 계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물론 이걸 성장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넌 아직 충분하지 않아. 너는 지금 모자라. 더 해야 돼. 이런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느 순간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기보다는 너무 나를 그동안 개조의 대상으로만 본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나의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것 같다. 항상 그 더 나아진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고 저기를 따라잡아야지만 생각을 했지 지금 나를 돌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금 나를 보자. 그리고 항상 저한테 지금으로도 충분해. 괜찮아. 있는 그대로도 괜찮아. 더 달려가지 않아도 돼. 라는 메시지를 사실 저는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자기계발이라는 것 자체도 뭔가 더 나아진 업그레이드를 보기보다는 나를 돌보는 쪽으로 많이 저는 좀 방향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어떤 마크님과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니체보다 예수님을 좀 더 좋아해요. 근데 니체는 인간은 항상 약간 그런 극복해야 되고 초인을 말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지는 뭔가 철학적인 메시지로 보더라도 더 나은 거를 보기보다는 그냥 이웃을 보라고 하잖아요. 이웃을 보라고 하고 뭔가 신적인 존재가 되기보다는 그냥 삶 있는 자체를 좀 더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저는 사실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마크님과 저의 자기계발에 대한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저와 난나님의 입장 차이를 넘어서 니체와 예수님의 입장 차이 또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맞아요. 나온 철학가거든요. 기독교 사상이 이제 만연할 때 니체가 등장한 게 사람들이 너무 그 천국이라는 이상세계만 바라보고 현실을 제대로 안 살고 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는 현실이다. 라고 말하면서 등장한 게 니체여서 그냥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신은 죽었다고 말했죠. 맞아요.